반갑습니다. 문화탐구의 이병철입니다. 오늘은 2022년 영웅씨와 관련되어 있었던 기억나는 몇 가지를 회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한국갤럽은 매년 말, 그러니까 대략 12월 20일경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올해를 빛낸 가수와 가요를 발표합니다. 물론 두 개 부분 나눠서 해요. 30대 이하 부분과 40대 이상으로 분류하여 발표하는데요. 미스터 트롯이 2020년에 있었죠. 2020년은 올해를 빛낸 가수 30대 이하에서는 우리 영웅씨가 4위를 냈는데요. 물론 1위는 BTS가 있고 2위는 아이유가, 3위는 블랙핑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40대 이상은 당연히 우리 영웅씨가 1위를 냈죠. 그러면 30대 이하에서 1위를 냈던 방탄은요? 라고 하면 방탄은 그나마 40대 이상에서는 유일하게, 아이돌 그룹 유일하게 순위에 올라서 10위에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2021년에는 30대 이하에선 여전히 BTS가 1위를 했고요. 우리 영웅씨가 5위를 했습니다. 그때 2위는 아이유씨가, 3위는 블랙핑크가. 여기도 순위가 참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4위는 이무진씨가 새롭게 순위에 올라섰습니다. 그러면 40대 이상에서는 역시 우리 영웅씨가 1위를 차지했지요. 그리고 방탄이 5위를 차지했습니다. 작년 2022년 연말 발표에 따르면 30대 이하에선 역시 1위는 BTS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영웅씨는 5위를 했는데요. 2위는 아이유씨가, 3위는 블랙핑크가. 근데 4위는 새롭게 아이브가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40대 이상에서는 역시 우리 영웅씨가 1위를 했어요. 그래서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고요. 40대 이상에선 10위 안에 아이돌이 한 명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를 빛낸 노래 파트에선 2020년에는 30대 이하에서는 우리 영웅씨 노래 중엔 이젠 나만 믿어요가 6위를 차지했고요. 40대 이상에서는 이젠 나만 믿어요가 2위, 그리고 어느 60대 노부 이야기가 9위, 보랏빛 엽서가 10위를 차지함으로써 10위 안에 3곡의 노래가 올라갔었죠. 그리고 2021년에는 30대 이하에선 가슴 아프게 10위 안에 든 곡이 없었습니다. 근데 40대 이상에서는 이라고 하면 이젠 나만 믿어요가 1위,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가 4위, 그리고 보랏빛 엽서가 8위를 차지해서 10위 안에 3곡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30대 이하에선 10위 안에 든 곡이 없었어요. 근데 40대 이상에서는 사랑은 늘 도망가가 1위, 이젠 나만 믿어요가 4위, 우리들의 브루스가 8위를 차지하며 여전히 10위 안에 곡은 바뀌었지만 3곡이 여전히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기억 남는 건 2022년 6월쯤이었던 걸로 기억나는데요. 영웅씨가 인생 역전 스타로 소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엠넷의 TMI 뉴스쇼에서 인생 역전 알바생으로 사장급이 된 스타 랭킹이 소개된 적이 있었는데요. 영웅씨가 낼 방송에서 인생 역전 스타 5위에 올랐었습니다. 영웅씨는 돈가스 가게, 화장품 공장, 가구 공장, 카페 아르바이트, 군고구마 장사, 택배 상하차 등 수많은 아르바이트를 경험했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데뷔 전 영웅씨가 벌었던 것으로 예상되는 한 달 수입은 187만 원 정도였었죠. 하지만 현재 영웅씨는 그 방송이 나가던 당시 3일 동안 진행됐던 단독 콘서트만으로도 티켓 판매 금액이 27억 정도라고 알려져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 앞으로 예상된 전국 투어 이후의 수입은 7배 이상 될 거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4월 한 달 기준 광고료 역시 6억 원 이상인 걸로 알려졌기 때문에 요 순위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당시 1위를 차지했던 분은 BTS의 슈가가 차지를 했었습니다. 2022년 또 기억에 남는 것이라고 하면 영웅씨가 한국소비자브랜드위원회가 주최하는 대국민 소비자 투표로 그리고 진행이 됩니다. 2022년 올해 브랜드 대상 인물 부분에서 남자 광고 모델, 남자 솔로 가수 2개 부문을 수상함으로써 3년 연속 2관왕이 되었습니다. 이걸 계기로 더 많은 광고에 출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스타뉴스였죠. 스타뉴스 창간 18주년을 기념으로 전문가 18인을 선택해서 지난 18년간 가요계 중대 사건은 이라는 그 테마에서
임영웅 씨와 송가인 씨가 사실은 5위에 뽑혔었는데요.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사실은 트로트를 주류로 만들어 주었다는 이유 때문이었었죠. 2004년도였던 것 같은데요. 장윤정 씨의 어머나가 국민적인 열풍을 끌었고 그 뒤를 이어서 박현빈 씨나 홍진영 씨 등이 등장하면서 젊은 트로트 가수의 계보를 이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트로트는 가요계 주류로 자리 잡기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2019년 내일은 미스트롯이죠. 미스트롯의 송가인 씨, 2020년에 미스터트롯의 우리 영웅 씨가 등장하면서 트로트는 주류로 급부상하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맞이했던 것 같습니다. 노현태 생각 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소속감의 부재를 겪는 어른들에게 새로운 취미를 갖게 해주는 긍정적 효과를 낳았으며 부모님이 자녀의 팬문화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어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세대 통합에 기여했다고 평가하기도 했었습니다. 대한항공에서 오디오, 그 대한항공 타시면 이제 화면이 있는데 거기 보면 오디오, 한국음악 칸에 트로트 칸이 있습니다. 여기에 재생 목록 칸이 있는데 이 칸에 보시면 영웅 씨를 맨 앞에 단독 칸으로 국보급 목소리 주인이라고 해서 임영웅 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뭐 다른 칸은 젊은 감성의 세미트로, 뭐 트로트 명곡,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우리 영웅 씨만 따로 맨 앞에 띄어내서 놓았다는 것, 영웅 씨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인 것 같습니다. 또 작년 이제 TV를 보면서 기억나는 게 우리 영웅 씨 노래가 상당히 배경음악으로 참 많이 사용되었는데요. 제가 기억나는 것들만 한번 떠올려 본다면 KBS 동행이란 프로에 우리들의 브루스가 배경음악으로 사용이 되었었는데요. 장애가 있었으나 새 아이를 누구보다 열심히 키우던 엄마. 코로나에 걸리면서 가족의 곁을 떠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엄마의 무덤을 찾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장면은 정말 가슴 아픈 장면이었는데요. 아이들이 아빠의 눈물을 닦아줄 때 배경음악으로 사용이 되었었지요. 슬픔이 배가 되는 것 같아 감정을 주체할 수 없는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KBS 동네 한바퀴에는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지금은 김영철 씨가 아니라 이만기 씨가 진행하고 있는데요. 찐빵집 이주행 사장님이 출연하셨었지요. 사실 이분은 사랑의 콜센터에서 가정의 날맞이 버라이티 쇼쇼에 나오셨던 분이지요. 당시에 영웅 씨에게 찐빵을 먹이고 싶다고 인터뷰했던 바로 그분인데요. 50년 찐빵 외길을 걸으신 분입니다. 폐암으로 아내를 떠나보내고 힘든 시기를 보내던 와중에 영웅 씨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를 듣고 가사말에 동감하여 눈물을 흘렸다고 전했던 바로 그분인데요. 그날은 부인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곡이라고 김정수 씨의 당신을 신청하셨었습니다. 이날 갔던 가게, 이망 씨가 찾아갔던 가게 바로 그 가게였던 것이지요. 영 씨의 노래로 힘을 얻어 살아가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이 노래에서 특히 영웅 씨의 휘파람 부분에 항상 큰 감동을 받습니다. KBS 생생정보에서 기농 17년차 술 빚는 부부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금술 좋은 부부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젠 나만 믿어요가 배경음악으로 나오지. 참 잘 어울렸고요. 술 빚는 부부인데 하나 재밌었던 건 남편은 술을 못 하신다고 합니다. SBS 동상이몽 너는 내 운명에서 배우 선우은숙 씨가 러브 스토리를 펼쳐주셨는데요. 이때에도 이젠 나만 믿어요가 나오죠. 이젠 나만 믿어요는 연인들의 사랑, 어떤 결혼식 축가로 완전히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프로 중에 또 이런 프로도 있었죠. TVN 놀라운 토요일. 그 프로에서 OST 듣고 드라마 맞추기란 게임이 있었는데요. OST 사랑은 늘 도망가를 들려주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노래는 우리가 다 알지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노래는 다 아는데 드라마 제목들을 잘 기억을 못하는 해프닝이 연출되기도 했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사실. 그럼 이 드라마 제목은 신사와 아가씨였습니다. 결국은 답을 맞추죠. 그리고 떼창이 이어집니다. 제가 또 영웅 씨한테 큰 감동을 받은 것 중 하나가 영웅 씨가 로고 제작하는 과정을 담고 있는 숏 영상이 있는데요. 참 센스 있는 것 같아요. 그 히어로 로고, 영웅시대 로고를 그리고 있는 장면이었는데요. 그 로고 자체도 상당히 멋지다는 생각은 들지만 최근에 사실은 작년 말이었었죠. 후드티에 들어갔던 로고인데요. 영웅씨 굿즈 중에 그 후드티에 새로운 로고가 등장을 했었습니다.
동그라미 두 개 딱 있는. 근데 그 동그라미 두 개는 영웅을 상징한다고 하지. 그 다음에 각각의 동그라미 속에 들어있는 시옷과 디귿은 시대를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발상 참 기발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작년에 이런 사건도 있었죠. 작년 말이었었습니다. 영시 콘서트 티켓을 양도한다고 속여서 돈을 가로챈 20대가 1년 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를 통해 약 9개월간 44차례에 걸쳐 1,300만 원을 편취했다고 하는데요. 순수한 팬심을 악용하는 이런 인간들 정말 사라져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은 포천 이야기로 끝을 낼까 합니다. 우리 영웅씨 사실은 포천에서 나고 포천에서 자란 포천의 아들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전국의 아니죠. 세계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영씨 팬이라면 가보는 포천 웅지순례. 영씨의 많은 발자취를 찾을 수 있는 곳이지요. 영씨가 어린 시절부터 청년 시절까지 뛰어놀던 곳 학교, 송우초등학교, 가월중학교, 동남고등학교, 경복대학교. 영씨가 알바를 했다는 식당 861 키친, 그냥 임용 레스토랑이라고 우린 보통 말을 하지요. 그리고 가수 데뷔 전 2년 동안 알바했던 대진대 안에 있는 편의점, 뽕숭아학당 촬영지로 알려져 있던 아트밸리, 이곳은 뱀을 그렸던 걸로 전 기억이 나는데요. 그리고 포천 관인면 문화마을에 별나사 가사 중 중요 부분과 임영웅씨 그림이 그려진 벽화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웅씨가 일하거나 했던 곳은 아니지만 카페 우미나무도 있다고 하는데요. 인테리어가 영웅씨죠. 엄청난 굿즈와 사진들이 장식된 곳이라고 하는데요. 저렇게 포천에 가시는 분들은 점점 가봐야 할 곳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